네,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숫자 331, 3월 31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다음 순서 이어갈 텐데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증시 하락에도 조용히 상승한 바이오 향후 주도 섹터 될까? 물음표인데 우선 대표님 답부터 들어볼게요. 주도 섹터 될까요? 우선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지금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혼조 장세가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어느 하나 좀 주도 섹터를 찾기가 굉장히 이제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최근에 어떤 기술주들과 이런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조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면은 이제 기술주들의 좀 낙폭이 과해지면서 오히려 지금 바이오 쪽에는 좀 수급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또 워낙 못 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이미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나스닥이 이제 연초부터 해서 거의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평균적으로 저점 대비 20% 이상 또 많게는 50% 이상도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미증시가 앞으로 조금 더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이 헬스케어 쪽은 계속해서 좀 잘 버텨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아직까지 좀 우려감은 조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이제 백신 또 회의론자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 12월에 어느 정도 좀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밸류적으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관련주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이제 완화가 됐다라는 이제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속단하긴 이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사실 이제 또 트럼프라는 사람이 또 이제 어떤 스탠스를 또 바꿀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이 자체가 좀 불확실성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까지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런 경계감을 좀 늦추면 안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를 적극적으로 부과를 했을 때 또 이제 미국의 각종 어떤 경제 지표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결국엔 이제 경기 방어주의 목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 이제 의료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어주 쪽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해서 뭐 아픈 사람이 적어지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아무래도 뭐 경제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이제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런 방어주로서의 어떤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인구 노령화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5년에 들어서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그 노인 인구가 아동 인구를 또 이제 추월한다라는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기술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수요가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성장성으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또 비만 관련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비만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성인병 관련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GLP-1 계열 관련해서 뭐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 등 관련 기업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 이 두 기업보다는 저는 좀 후발주자를 보시는 게 앞으로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우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 지금 신약 개발에 들어간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GLP-1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그 당뇨병으로서 이제 좀 시작을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비만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고혈압이라든지 뭐 지방간 쪽 이런 이제 적응증 확대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신약을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자세한 종목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보험사 쪽하고 바이오파마 쪽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헬스케어라고 하면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의료기기 쪽일 수도 있고 유통 쪽일 수도 있고 뭐 바이오파마 등등 있지만은 사실 유통 쪽 같은 경우에 최근에 비만 치료제를 이제 판매를 하면서
이 매출 자체는 굉장히 늘어났지만 마진이 좀 약하다 보니까 수익성 악화로 좀 이어지고 있어서 유통 쪽은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오 파마 쪽이 뭐 1112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좀 저평가된 수준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험사 역시도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PBM 규제 관련해서 좀 주가가 하락을 했던 부분들인데 최근 들어서 뭐 저점 대비 한 20-30% 가량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PBM 규제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의료 수요가 어느 정도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익률 자체는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관점에서 좀 보셔도 좋기 때문에 바이오파마, 뭐 암젠이라든지 존슨앤존슨 그리고 이제 그 PBM 관련주들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헬스케어 관련주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1111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좀 저평가 상태에 있는데 후발주자를 찾자, 특히 신약 개발에 힘쓰는 기업에 주목하자라는 의견, 그리고 보험사까지 함께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이 헬스케어 섹터에 대해서 좀 추이를 봤더니 정말 뭐 1년 기준으로는 3.2% 내렸고 지금 6개월 기준으로는 훨씬 더 낙폭이 깊었네요. 확실히 최근에 뭐 주가 할인율이 높았지만 그래도 회복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여기에 트럼프 정부 정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뭐 처음에 이런 공약들이 내놨을 때 약가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뭐 제약주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FDA 승인을 간소화하겠다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좀 어느 쪽에 무게를 둘 수 있을까요? 정책 방향성은? 우선 이제 약가 인하 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FDA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다소 좀 악재로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게 약가 인하라는 게 결국에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고요. 양날의 검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좀 같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좋고 나쁘다라고는 좀 구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이제 약가 인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약 개발 기업들의 어떤 R&D 투자 속도가 상당히 좀 늦춰질 수밖에 없고요. 가격 경쟁 심화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겉표면적으로는 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 이제 의료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보면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약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접근성이 이제 용이해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시장 파이가 커지는 뭐 이런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상 앞으로 이제 정책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이제 또 구성을 할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약가 인하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 1차원적으로는 뭐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좀 우려사항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과거에 이제 주가 하락으로 또 이어졌던 부분들인데 정말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적절한 이제 약가 인하는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진입 장벽을 좀 낮춰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장 전체에서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정책 구성이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세부적인 정책 내용을 확인하면서 저희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좀 단서를 주셨는데 저희가 종목별로는 어느 쪽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만나볼게요. 어떤 기업부터 볼까요? 네, 일단 암젠이라는 이제 그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암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1112라든지 노보노디스크와는 조금 다른 이런 양상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암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GLP-1 관련해서 지금 신약 비만 치료제 개발에 들어간 상황이죠. 근데 사실상 지금 이제 독과점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은 위고비하고 이제 젯바운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대장은 아직까지는 이제 1112라든지 노보노디스크 쪽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쟁자들이 굉장히 좀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그 두 기업의 점유율이 좀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더 뛰어난 성과를 개발하는 후발주자들이 앞으로 좀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이제 암젠을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암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이제 그 관련해서 마리타이드에 대한 어떤 효능을 또 입증을 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월 1회에 이제 그 약을 이제 투여를 했을 때
지금 52주간에 한 20% 정도 평균 체중 감소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노보 노디스크의 68주 동안의 22% 감소랑 비교해봤을 때 훨씬 좀 뛰어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후발주자들이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좀 보게 되면은 이 암젠 같은 경우에 지금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30% 이상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1112 같은 경우에는 한 20%, 23%가량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젠에 대한 상승폭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그리고 암젠 같은 경우에 뭐 비만 치료제를 제외하고도 워낙에 이제 블록버스터급 그런 이제 신약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지금 두 자릿수 성장을 이루고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그 바이오 대장주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존슨앤드존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최근에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암젠하고 거의 비슷하게 좀 흘러가는 흐름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550억 달러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의 투자액보다 한 25%가량 증가한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배경에 대해서 좀 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 제조업에 대한 부흥을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인프라라든지 이제 세제 혜택에 대한 적극적인 좀 지원을 해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정책적인 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지금 생산 캐파를 지금 이 기회에 좀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또 이제 AI 쪽에 어떤 의료 혁신에 대한 부분에도 상당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54년 연속 지금 배당금을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관점에서 한번 좀 지켜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배당을 거의 진짜 매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4.9% 수준인데 올해는 이제 5% 넘어갈 게 거의 기정사실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고배당주에 속한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PBM 쪽, 특히 보험사 쪽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CVSS라는 기업이 이제 굉장히 조용히 상승 중에 있는데요. 저점 대비 지금 현재 50% 넘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할인율이 이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저도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는 기업이 있죠.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PBM 규제에 대한 부분이 약간의 우려 사항은 맞습니다만 사실 이런 규제에 대한 우려 부분이 작년부터 또 나왔던 이슈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작년에서 한번 반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영향은 앞으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CVSS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현재 이제 그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PER은 현재 9배 정도 수준인데 동일 업종의 어떤 평균 PER을 보게 되면 이제 19배에서 20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금 2배 이상 저렴한 가격대에 좀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그 의료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익 수준도 같이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CVS 헬스 역시도 이제 그 대표적인 고배당주에 좀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 수익률이 4%대를 또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관심 가져볼 종목으로 암젠과 존슨앤존슨, CVS 헬스까지 살펴봤고요. 대표님, 이건 마지막으로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주, 헬스케어 긴 호흡으로 좀 볼 수 있는 전략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4월 말에 있는 암연구학회와 같은 이런 일정 매매로 접근을 한다. 이런 점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일정 매매는 리스크가 너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이제 다 통용되는 이제 말인데요. 사실상 이제 그 일정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주가도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뭔가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HLB만 보더라도 정말 이제 결과가 이제 기대치가 실망으로 변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은 예외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임상에 대한 결과라든지 진행 과정이 정말로 나와봐야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실적처럼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또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일정 동안에 어떤 결과를 보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이제 임상에 대한 어떤 소식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당연히 상승이 나오겠죠. 근데 웬만하면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게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긍정적인 결과들을 확인을 하시고서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점에서 일정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결과에 대한 발표를 보고 진입을 하시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의견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일정 매매는 자제하자. 더군다나 오늘 헬스케어에 대한 접근을 저희가 좀 저평가 매력도에서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